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고든창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그레이트라고 호칭을 붙이는 분입니다. 동북아 전문가인데요. 이번에 2025 CPEC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연설이 굉장히 우리나라와 그리고 지금 대중국 관계 이런 것들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특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 사람의 연설은 이 CPEC 행사에서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5 미국 보수주의 행동 CPEC 행사가 열리고 있죠. 여기서 미국 유명한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동북아 정세와 전략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고든창의 연설이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든창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CPEC 2025 연설 중에 일부 번역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남한 내부에서 자행하는 대규모 전복 활동이 그들의 정부를 좌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남한 내부에서 자행하는 대규모 전복 활동이 그들의 정부를 좌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 정부 전복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고든창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보고 계엄을 논의했지만 아마도 그 진행 과정이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계엄을 논의했지만 아마도 그 진행 과정이 좀 서툴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는 조직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전복 활동이 그 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이 좀 서툴긴 했지만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전복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실제 정치적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고든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인구 문제입니다. 그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출산을 멈춘 듯한 상황입니다.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인구 붕괴는 한국에 닥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남한을 장악할 가능성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공산당이 남한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인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북 성향이고 친중 성향이며 반미적이고 친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재명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니까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극도로 가난한 농업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생산성, 강력한 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을 엄청나게 생산하며 항공 우주 산업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리려고 한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CPEC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거리에서 좌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때 당연히 한국 국기를 들고 미국 국기도 함께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53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는
수백만 명의 중국 공산당 군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말하자면 100만 명이 넘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침공한 이후 벌어진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이 체결된 적은 없습니다. 즉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대규모 테러를 일으키고 한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에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중국과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진핑은 사실상 종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마오쩌둥 이후로 중국 지도자들은 10년 임기만 유지를 했었죠. 그런데 2, 3년 전에 시진핑이 그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반부패 캠페인을 펼치며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중국 내부에도 정치적 파벌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하이 파벌, 태자당 등이 있죠.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930년대부터 이미 마오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또한 공천당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시진핑은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인을 보세요. 그는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를 합쳐놓은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중앙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는 공개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시골 초등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가 감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조지 오웰 소설이나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핵심 문제는 바로 통치 방식의 글로벌 경쟁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자연법 아래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정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체제는 극도로 중앙 집권적이며 개인의 권리는 사실상 0.0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통치 방식에 대한 경쟁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타에 의해 지배받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고든창의 연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아주 가까운 그런 책사이면서 동북아시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먹힐 가능성입니다. 중국에 먹힐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인구 지금 감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거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경제 동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약화되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약화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결국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화되고 중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운명을 겪지 않을까 진짜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중국은 통치 방식이 완전히 우리와 다릅니다. 마인을 얘기하고 있죠. 마인은 그야말로 우리 이재용과 같은 그런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시진핑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완전히 기업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하나쯤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니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과거에 중국은 그래도 10년마다 지도자를 바꾸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자유 경제 체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나 시진핑은 이제 영구 종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푸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주위 나라들을 모두 공산화시키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진핑은 완전한 독재자이고 무서운 놈입니다. 푸틴과 같은 부류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역대 최고로 지금 중국에서 나타난 독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10년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통치를 했지만 그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는 야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든창이 대한민국은 위험하다라고 지금 대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든창의 연설을 들으셨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이 위기를 알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홍콩과 같은 신세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